따스한 햇살 그리고 설렘이 피어나는 봄. 라디오 서울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다리가 붕괴된 뒤 물에 빠진 생존자 2명이 구조됐습니다. 테러는 아니고 화물선이 다리를 들이받은 뒤 일어난 대형 참사로 현재 6명이 실종됐다고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사고 화물선은 충돌하기 전에 통제력과 추진력을 상실했습니다. 사고 화물선 달리는 싱가포르 선박이지만 현대중공업이 만들었습니다. 사고 직전 승무원이 비상 신호를 보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한 달 사이 격전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라잡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와 모닝 컨설트 공동 여론조사로 몇 개월 사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유권자는 국가 경제에 대해 여전히 비관적이긴 하지만 지역 경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와 해리스폴이 더 힐과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설문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케이스는 2개의 판결이 나왔는데 하나는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하나는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사업 사기 벌금을 항소법원에 의해 일단 68% 줄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단입니다. 재판 날짜를 연기하려던 입막음용 돈 지불 사건은 연기받지 못해서 지금부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날짜에 맞춰서 선거 캠페인 일정을 잡게 됐습니다. 또한 오늘 자신의 이름 이니셜인 DJP 주식 상장 거래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놓은 가자지구 휴전안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음으로써 통과된 뒤 이스라엘이 미국 대표단 파견은 취소했지만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 예정대로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 전쟁을 즉각 끝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국제 평판이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에 식품의약국이 처음 승인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규제안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지금 심의되고 있습니다. 낙태 반대 의료진이 식품의약국을 고소한 이 케이스는 낙태약 사용 시기 등 낙태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낙태약 제한 쪽에서 변호할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극보수로 트럼프 지지자인 조시 하울리 연방 상원 의원의 와이프 에린 하울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날마다 한 3만 명 정도, 3만 명이 아니라 3만 대의 자동차가 통과한다고 하니까 지금 프란시스 스캇 키브리지가 한국 분들도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인터스테이트 695 다 연결되는 다리라고 하죠. 화물선이 들이받았는데 이 화물선 자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우선이니까요. 이 화물선을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제조를 했습니다. 이 화물선 자체는 지금 머스크, 유명한 머스크 회사에서 임대를 했는데, 물론 운영하는 회사는 또 따로 있고요. 이 버팀대를 쳐서 다리 기둥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2명은 구조가 됐고, 1명은 그 가운데 좀 위독하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다리에서 뭔가를 보수 공사를 하고 계시던 분이랍니다. 6명은 파악되지 않았고, 처음에는 7명이라고 했는데, 한 분 줄어들었네요. 차 안에 있던 실종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밤 11시 30분경에 일어난 이런 사건인데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하시겠죠. 페텝스코 강, 이 프란시스 스캇 키브리지, 미국 국가 적은 그분 이름을 딴 그런 브릿지죠. 오늘 일단 주지사 오에스모어 주지사가 얘기한 내용부터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일단 그쪽 지역의 분위기부터 조금 주지사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스모 주지사의 I've ridden over the Key Bridge countless times. So many of us know the Key Bridge because it is our normal commute. This is a place that is a normal commute route for over 30,000 Marylanders every single day. 네, 통근을 하는 그런 다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께 익숙하겠습니까? 이런 다리가 갑자기 무너져 버리자 그야말로 쇼킹한 거죠. The Key Bridge has collapsed. It's shocking and heartbreaking. And immediately the first thought and the first ideas go back to what happened to the people, what was the impact on human life. But for every single one of us who are Marylanders, 네, 이제 계속 주지사도 놀라움을 that the Key 금치지 Bridge is 못하면서요. gone. It still shakes us because for 47 years, that's all we've known. And so this is 네, 47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있어서 통근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고 이 프란시스 스캇 키라는 바로 그 이름에 너무 잘 알려졌기 때문에 그냥 키라고만 부르는군요. 선박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다리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었고 대신에 이제 조난 신호는 작동을 했기 때문에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차량이 다리를 건너는 것을 막았다는 얘기고요. 충돌하기 전에 통제력과 추진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리는 재건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겨울이잖아요. 로스앤젤레스 좀 따뜻하기는 합니다만은 해양경비대가 아직도 지금 생존자를 다이버들이 찾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그쪽 하버의 물이 현재 화씨로 한 48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 미국 최대 규모의 항구가 볼티모어 항구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미국의 주지사가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볼티모어 시장도 브랜든 스캇 시장도 또 연방 차원에서는 핏 브리저지 교통부 장관이 개입을 하게 되죠. 물론 연방항공국도 지금 하늘에 하나도 비행기가 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비행 제한 구역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얼음 속에서 지금 희생자를 찾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뭐 수중 음파 탐지기 같은 것들 동원됐을 테고요. 좀 전에 화씨 48도 정도 물의 온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체온증이 35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온도에서 한 3시간 정도는 사람들이 생존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3시간은 훨씬 지났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 다리가 한 1.6마일 길이라고 하죠. 뭐 주요 뭐 하이웨이 부분이니까요. 몇 개월, 몇 년 동안 앞으로 이제 교통이 혼잡할 수도 있다는 것은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볼티모어의 항구의 운송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죠. 4차선이라고 합니다. 19세기에 그 프란시스 스캇 키가 그 이름을 딱 거기에 붙인 거죠. 미국 그 국가 그 가사를 쓴. 그래서 세계에서 이런 유형의 밑에 이제 이렇게 물이 있고 등등 이런 유형의 다리는 세계에서 뭐 한 3번째 정도로 긴 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물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선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승무원이 22명이 타고 있었는데 승무원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를 했고요. 운영하는 회사는 시너지 마린 그룹이라는 곳이었는데 배의 이름은 달리 컨테이너쉽, 달리 화물선, 싱가포르 선박이랍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그 그리스 선주를 위해서 한국의 현대 중공업이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이 달리라는 배를.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지금 임대해서 지금 넘어지진 않았지만 그 화물선에 보면 머스크라고 많이 써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무튼 볼티모어 항구에서 출발을 해서 스리랑카로 한 달 정도 항해를 할 예정이었는데 항해 시작하고 뭐 한 시간 정도 있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제 많은 매체들이 취재들을 하고 있는데 선박이 이렇게 쭉 가다가 사고 나기 전에 갑자기 이제 직선 항로로 쭉 가고 있다가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조금 늦추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도는 여전히 빨랐었다고 주지사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렵 항로를 갑자기 바꿀 때 배 안에 그 외부에 모든 조명이 꺼졌답니다. 그리고 이미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하거든요. 불났다는 얘기는 전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리 기둥을 이제 쳐버린 거죠. 승무원, 조종사도 전부 구조됐다는 것 말씀드리고 2명의 조종사가 있었는데 2명의 조종사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 같은 충돌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에서의 이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훈련을 받은 승무원이 이 그 선박을 조종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그 CNN 방송을 보니까 난리 컨테이너선이 2015년부터 27차례 검사를 받았고 그 당시에 이제 2015년부터 쭉 2가지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리고 사고가 나기도 했었고요. 2016년도 벨기에에서 항구를 떠나던 중에 이제 선미를 긁어서 뭐 선체가 조금 손상됐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2023년도 9월 9일 뉴욕에서 미국 그 해안경비대가 마지막으로 선박을 검사했을 때는 아무런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구조에 집중을 하는 시기고 관계 당국은 이미 사고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사에 들어갔을 텐데 그건 이제 기계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의 실수일 수도 있고 뭐 당연히 무슨 외부 요인이라든가 테러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전혀 이거 없다는 배제하고 나서 기계의 결함인가 선박 자체의 결함인가 인간의 실수인가 인간도 뭐 예를 들어 조종사들이 뭐 그 전에도 많은 시간을 항해를 하고 쉬지 못했다던가 여러 가지가 이제 조사하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한 분은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고 나머지 6분은 다리가 중간이 이렇게 1.6마일인데 1.6마일이 다 무너진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빔을 이렇게 딱 쳤을 것 아니에요. 그 구간이 그냥 다리도 뭐도 다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다. 이게 메릴랜드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어제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자서 새벽에 2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는데 휴대폰을 키자마자 이 뉴스가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큰 테러와는 연관이 없는 사고이고 지금부터 이제 원인 조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볼티모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놀라셨겠다 하는 그런 아침이네요. 그리고 짧게 한 가지 뉴스를 아니죠. 그냥 오늘은 여기서 짧게 중단을 하고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뉴스는 볼티모어 그 다리의 붕괴와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하고 있는 낙태약 케이스거든요. 그 전에 잠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케이스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약간 하나가 약간 그 한국 언론에서 끝까지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항소법원에서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2가지 가운데서 하나는 뉴욕에서 사업 사기를 한 것에 대해서 뭐 4억 5천 얼마를 내라고 해서 이자까지 합쳐서 거의 5억 달러다 항소하는 기간 동안 걸어놔야지 되는 공탁금 그걸 항소법원에서 10일 안에 내면은 1억 7,500만 달러로 깎아주겠다. 그러면 한 68%가 삭감되는 건가요? 계산을 그렇게 해놨던데요.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열흘 안에 내면 그렇게 한다 하고 일단은 그렇지만 이게 뒤에 그것은 열흘 안에 내면 항소하는 동안에는 그 자산 압류가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지금 판사가 얘기를 해놓은 4억 5천 얼마 이걸 전부 완전하게 결론을 지어서 깎아서 1억 7,500만 달러로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이건 50-50다. 일단은 이제
항소하는 동안 이 돈 내면 내겠다고 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자산 압류는 없다 하는 거고, 또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인 게 지난번에 판사가 하도 오랜 동안 사업적으로 이렇게 사기를 하고 했으니까 3년 동안은 뉴욕에서 아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법원은 시행은 일단은 연기입니다. 당장 그것도 시행하지 않고 항소하는 동안에는 항소 케이스가 끝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Yes.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체성과 대중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부분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약간 괜찮긴 하지만, 어제 이제 이 같은 판결이 나왔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좀 건너편 법원에 있는, 다 뉴욕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기해달라라는 그런 그 또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는 연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4월 15일에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건 형사법 위반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2016년도 그때 이제 입막음 돈을 주고 사업 기록을 위조하고 해서 34개 혐의거든요.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그 포르노 배우에게 돈을 주고 사업상에 썼다는 것으로 뭐 처리를 하고 하려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검찰 측에서는 34개 혐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34개 혐의 전부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을 합니다. 이 케이스는 재판이 4월 15일에 시작이 돼서 유죄로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선거 전에 감옥을 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뭘 봐야지 되느냐 이겁니다. 이 밖에도 뭐 워싱턴에서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라든가 조지아주라든가 기밀 문서 많은 것들이 남아 있지만, 지금부터 이제 항소법원 이런 항소가 사업 사기에 대해서 몇 개월 걸리게 되잖아요. 몇 개월 걸리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캠페인을 할 것인가 이제 봐서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 전략을 계속 어떠한 그 재판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그런 전략으로 가겠죠. 그에 비해서 이제 오늘 그 트루스 소셜 그 합병, 아직까지도 제가 계속 보니까 뭐 거래를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전까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트루스 소셜과 다른 회사가 그 쉐일 컴퍼니가 합병을 해서 오늘 주식 시장에 내놓은 이거 이제 다 그 뭐 상장하는 것까지도 마무리하고 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해서 뭐 어떻게 돈을 어떻게 할지, 돈은 그렇지만 재판 날짜를 결정을 해야지 됩니다. 이게 이제 4월 15일에 하나 재판이 시작이 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형사 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뉴욕 주변에 주를 이렇게 다니는, 그리고 만약에 기자회견을 하면은 뉴욕에 있으니까 트럼프 타워에서 하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캠페인에 굉장히 제약을 받는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놀랐던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기는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꾸만 자신을 지저스 크라이스트에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상으로 법정에 있었던 때 나온 그 트루스 소셜에 쓴 그런 것 같은데, 누군가가 아침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런 걸 보여줬다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뭐 아름다운 걸 보여줬다고 하면서 뭐 시편의 뭐 109장 뭐 3절 뭐 3에서 8까지죠. 그렇죠? 누군가가 내가 죄가 없는데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고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하는 그런 그 시편, 뭐 악한 재판관을 택해서 뭐 내 원수를 뭐 어떻게 재판하게 하고 고소자를 뭐 오른편에서 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이제 쭉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지금 이제 다들 이제 이스터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당신에게서 재산을 훔치려고 하는 바로 그 주가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박해를 겪으셨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자신의 자산을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하는 그 주에 그리스도도 박해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을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비유를 합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런 일이 여러 번 있고, 심지어는 뭐 복음주의 뭐 특별한 무슨 세븐 마운틴즈 이런 어떤 본인들의 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뭐 여자를 그랬으면 어때? 돈 그랬으면 어때? 그런 거 상관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이 사람을 추종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 추종자들은 이 얘기가 하나도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본인을 비유해도 거부감은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연방 대법원의 낙태약 제한에 대한 심의 시작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낙태약을 규제를 해야지 된다. 미국 사람들이 반 이상이 낙태를 할 때 낙태약을 쓰고 그리고는 이제 그 로 앤 웨이드 그 법이 뒤집혀서 낙태가 주정부가 결정을 해서 불법화된 그런 많은 주로도 낙태가 합법화된 주의 의사가 낙태약을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연방식품의약국이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이 낙태약을 2000년도에 승인을 하면서 우선 식품의약국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낙태약이 안전한가 안전하다 해서 그 다음엔 점점 여러 가지를 그 확대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코비드 19이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는 무슨 의사가 직접 보지 않더라도 뭐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미국에서 낙태가 늘어났다는 게 낙태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것을 무슨 히포크라테스 얘기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그룹들이 식품의약국을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면서 얘기한 것은 미페프리스톤이 그렇게까지 안전하지 않다. 그들이 식품의약국이 보고 있는 데이터가 그 충분한 데이터가 아니다 하면서 고소를 했고 항소법원에서는 바로 이 히포크라테스 의학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식품의약국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것을 결정을 할 때 그 표준 스탠다드에 맞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맞다. 그럼 이걸 지금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이 6명이 있는 그중에서도 낙태 자체를 금지시킨 대법관들이 이 낙태약을 여러 가지로 제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오늘부터 이제 판결 심의를 하고 있는 건데 우편 허락은 2021년도에 했고요. 왜냐하면 코비드 때문에 간호사나 다른 전문가도 의사의 감독 없이 처방전을 쓰도록 한 것은 2016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가 원래 7주일에서부터 10주일까지는 이 약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약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연방 대법원이 그걸 이제 검토를 해야지 되고 이미 제5항소법원에서 이렇게 그 고소를 하는 그런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 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식품의약국을 히포크라테스 의학연합이라는 데서 고소를 할 권한이 있는가? 왜냐하면 항상 미국에서는 어떤 고소를 하려면 소송을 하려면 피해를 입어야지 되죠.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지 되는데 의학협회가 낙태를 하는 사람들과 연관해서 무슨 피해를 입지? 라는 의문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 히포크라테스 의학협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뭔가 이 낙태약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 잘못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응급치료할 수 해야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것도 본인들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항소법원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나의 양심과는 달리 나는 낙태를 정말 싫어하는데 나의 양심과는 달리 어쨌든 끝까지 낙태를 도와야지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내가 의사로서 피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식품의약국 측의 변호인들은 그건 가설이지 않느냐.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판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죠. 모르지만 대부분은 뭔가 어느 정도 규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그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그 같은 판결을 내린 똑같은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이기 때문에 대법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식품의약국이 히포크라테스 의학협회에게 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번에는 미페프리스톤이라는 그런 그 처방 낙태약에 대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게 있죠. 이게 두 가지를 합쳐서 쓴다잖아요. 미페프리스톤하고 미소프리스톨 두 가지. 근데 두 가지를 함께 써야지 뭐 효능이 뭐 95%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또 하나 남아있는 미소프로스톨이라는 것이 88% 효능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약으로만 쓰면 몇 시간 동안 아프답니다. 복통도 심하다고 하고 또 설사와 같은 부작용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식품의약국 측에서는 이건 미국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또 다른 방안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런 게 있죠. 외국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아니지만 성분이 같은, 성분이 비슷한 그런 낙태약을 가져올 수도 있죠. 그런 오더, 그건 이제 대부분 불법이겠죠. 그런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낙태약 이 문제는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법정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온다 할지라도 식품의약국의 수장은 대통령이 선택을 합니다. 그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 낙태약에 대해서 그러한 식품의약국장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케이스는 어떻게 마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다음번에 또 다른 케이스로 이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 5번의 그 대통령들이 내놓았던 식품의약국장들은 다 이 낙태약을 확장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그리고 낙태가 합법인주에서도 계속 어쨌든 뭐 불법인주에 낙태약 보낸다 이 말씀은 드렸죠. 이게 이제 낙태. 그런데 오늘 이 소송에서요, 미국이 자꾸만 저로서는 뒤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든 면에서. 아니, 뒤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앞으로 나가겠죠. 그러나 뒤로 돌리려는 그런 그 저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반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계에서도 뭐 심지어 산업계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석연료 석탄을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지금 세계가 뒤로 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케이스도 히포크라테스 의학협회에서는 한 1800년도에 무슨 C자로 시작되는 특별한 무슨 법이 있는데 그 1800년도에 그 법을 가지고 나와서 방어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자세히 그 보도를 했던데요. 변호사입니다. 에린 하울리가 히포크라테스 의학협회의 변호사로서 이 미페프리스톤 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해야지 된다 하는데, 조시 하울리의 와이프입니다. 조시 하울리가 가장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뭐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서도 그랬고, 이거 부정선거야,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야, 의사당에 막 사람들이 시위하러 폭도들이 오면은 막 주먹을 휘두르면서 그들을 지지한다는 표시를 한 그 사람의 와이프거든요. 에린 하울리라는 사람, 굉장히 요즘에 막 뜨는 변호사예요. 보수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이 변호사가 그 전에 낙태를 이제 조금 어렵게 하는, 그래서 심지어 뭐 텍사스, 플로리다, 뭐 애리조나 많은 주에서 낙태에 관한 새로운 법이 나오는데 또 영향을 미쳤었던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에린 하울리. 남편과는 대조적으로, 남편은 굉장히 뭐 아웃고잉하고 그러는데 이 와이프는 아주 철저하게 조용하게 일하는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크리스천 보수죠. 크리스천 보수고, 원래 뉴멕시코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알코올리즘, 무슨 우울증 이런 걸 알아서 본인은 끊임없이 그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 성과도 내고 등등 해서 텍사스 법대 다니다가 교수가 너는 예일로 가야지 돼 해서 이제 예일 법대를 갔는데, 예일 법대에서 조시 하울리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존 로버츠 그 보수 연방 대법원장 아래서 클락을 같이 두 사람이 부부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됐고, 뭐 글쎄요, 그 상원의원인 남편도 와이프가 하는 이런 그 낙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그 지지를 하는 편이고, 아무튼 이 변호사가, 에린 하울리라는 변호사가 1873년도의 법이군요. 1873년도에 법을 인용을 해서 이 낙태약은 제한을 해야지 된다 하는 지금 이제 구두 변론들 서로 양측에서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미국은 이 낙태나 낙태약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좀 후진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요,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 잠깐 바뀌는 건가? 기류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론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해서요. 격전지에서.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그 중간 이름이 존이잖아요. 도널드 존 트럼프 해서 오늘 지난주에 이제 합병 다 하고 주식시장 상장 마무리하고 주식 그 심볼이 이니셜 따서 DJT입니다. DJT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시작할 때보다 지금 현재 아무튼 주식값이 한 주당 69달러 되거든요. 얼마 전에 어제 그제 그 합병하는 회사 한 65달러 정도에서 아무튼 올라갔습니다. 시작은 이거보다는 65달러보다는 낮았을 거예요. 제가 시작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처음 시작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로 그래프가 왜 아직 안 나와요? 지금 그래프가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오픈할 때 70달러였습니다. 전에 그 장은 49달러 95센트에 마감을 했는데 오픈할 때가 70이었고 지금은 70보다는 조금 적은 68달러 어느 정도인가요? 69달러 80센트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이 45달러에서 굉장히 많이 그 변한 거죠. 이 DJT 많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래저래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그런데 세계 500대 부자 안에 들었다잖아요. 자산이 2배 이상으로 뛰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26억 달러였는데 뭐 이렇게 두 회사가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무슨 제조업처럼 어디에다가 뭐를 놓은 것도 아니고 기계를 들인 것도 아닌데 35억 달러 벌었다고 하는데 주식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상당히 더 500대에서도 아주 앞에 500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6개월 동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 팔지는 못하지만 이걸로써 열흘 동안 뭐 1억 얼마 내라고 하는 벌금 그것을 누군가가 뭐 줄 수도 있겠죠. 4억 얼마, 5억 달러 정도는 엄청 많지만 1억 얼마 정도는 아니면 본인도 그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경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지금 미국의 격전지 하면은 6군데 내지 7군데 주를 보는데 블룸버그 뉴스와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지금 위스콘신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1%포인트 앞섰습니다. 펜실베니아와 미시건에서는 똑같고요. 네바다에서도 46대 44로 트럼프가 2%포인트 앞서가니까 많이 지금 따라잡은 겁니다. 다만 한 군데 트럼프가 지난달에 비해서 같은 여론조사에서 지지가 늘어난 곳은 조지아밖에 없습니다. 조지아 지난달에는 6% 앞섰는데 지금은 7% 앞서고요. 크게 이제 오차범위 조금 바뀌다 싶게 트럼프가 앞서는 곳은 애리조나 5%, 노스캐롤라이나 6%포인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를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트럼프 대 바이든이 47대 43으로 이게 4% 정도만 앞서가거든요. 전보다 이게 격차를 줄였다. 전에는 뭐 7군데, 6군데에서 전부 거의 이 트럼프가 이겼는데 지금은 이긴 곳도 있고 동률인 곳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도 항상 제3의 인물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른 후보를 넣으면 뭐 로버트 케네디라든가 그러면 트럼프가 43대 38로 이게 1% 더 많이 5% 차이로 바이든을 이기게 됩니다. 케네디 후보가 한 9% 정도는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민주당에서 백악관에서 보고 있는 건데 점점 지지율이 나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감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때문에. 아직도 국가의 경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로예요. 비관적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로컬 경제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낙관적인 사람들, 왜 로컬에서 한인타운에서는 늘 너무 경기 나빠요, 너무 경기 나빠요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다녀보면은 좋은 곳은 좋고 나쁜 곳은 나쁩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로컬 경제에 대해서는 점점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스윙 스테이트에 살고 있는 유권자 32%는 미국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 했는데 53% 정도가요.
한 달 사이에 이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뭐 아무튼 경제가 좋아진다 하는 그런 비율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한 달 사이에 아무튼 4%가 늘어나서 로컬 경제는 53% 정도가 괜찮아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룸버그 뉴스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면 트럼프가 이기냐 지느냐. 지금 확률은 50대 50이잖아요.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대 바이든이. 그건 트럼프가 공화당을 얼마나 자기 표로 끌어들이느냐. 니키 헤일리가 한 얘기 또 반복입니다. 공화당에서 절대로 난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민주당이 트럼프는 절대 안 돼 하는 트럼프에 대한 거부감, 트럼프에 대한 반감 캠페인을 얼마나 성공시키느냐. 여기에 달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 제3당 후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요, 여자가 많아요. 거의 여자예요. 바이런 도널즈 빼놓고는 여자인데, 세라 허커비 샌더스, 크리스티 노엠, 뭐 앨리스 스테파니, 케이트 브리트, 거의 여자인데 나 못 들어본 이름인데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만 조금 들어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세라 허커비 전에 백악관에서 첫 번째 백악관 대변인을 했었던 전 마이크 허커비 알칸소 주지사고 뭐 대선 후보로도 나왔고 경선에서 했었던 목사의 복음주의 목사의 딸이죠. 세라 허커비 샌더스만 빼놓곤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 이 블룸버그 뉴스에서 이름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라 허커비 샌더스에 대해서는 비호감이 33%나 됩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거짓이라든가 아니면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던가 이럴 때마다 정말 아주 센스 있게 그걸 방어를 했었어야지만 됐잖아요. 그리고 저돌적으로 기자들에게 아주 거만하게 자주 이렇게 했으니 별로 좋을 리가 없죠.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백악관 대변인 얼굴 보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은 늘 하지만 대변인 얼굴이 보이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제 평탄하다 그 면에 있어서는 그런 걸 의미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뭐 대변인도 많이 바뀌었지만 계속 대변인이 나오는 시간이면 또 오늘의 미국 뭐 뉴스하는 시간이고 해요. 늘 뭐 그걸 보도를 해드렸어야지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아무튼 세라 허커비는 그렇고요. 해서 지금 미국에서 스윙 스테이트다 하면은 애리조나, 미시건,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록된 유권자 4,400명 정도 3월 8일부터 15일까지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모든 스윙 스테이트 합쳐서 오차 범위는 1%밖에 안 됩니다. 표본조사 범위가 워낙에 넓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여론조사했거든요. 하버드와 캡스 해리스 폴, 더 힐 의외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역시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의 격차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가상승부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단 2%포인트만 많답니다. 현재. 그리고 9% 유권자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든요. 2% 차이에서 9%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 9%가 트럼프는 나를 끌어와야지 되는 공화당 표일 수도 있고 민주당이 절대로 내가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 밉지만 바이든 만족스럽지 않지만 바이든에게 투표를 해야 되겠어. 이런 쪽으로 가져가느냐. 그 9%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여전히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간 위이기는 하지만 2월 달에는 같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 6% 앞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로 4%포인트나 줄였으니까 많이 이게 줄어든 것. 그리고 역시 이 조사에서도 로버트 케네디가 들어가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금 높아집니다. 등록된 유권자 2,111명을 대상으로 3월 20일과 21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민주당의 희망사항은 이걸 바이든이 뒤집겠구나. 경제와 연관이 돼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대통령은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볼티모어 다리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아마 연설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악관에 카메라 연단 마련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볼티모어 다리 붕괴에 대해서 coordinated emergency response. 연설하고 Officials 있습니다. at the scene estimate 8 people were unaccounted for still. Not still, were unaccounted for. That number might change. 2 have been rescued. 1 without injury, 1 in critical condition. 대통령이니까 이제 당연히 그 연방 정부도 할 수 있는 서로 협력을 해서 현재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 구조 작업 그리고 이제 그 구조를 하려는 그 목표하는 사람의 인원수도 변동될 수 있고 그러나 연방 정부로서는 구조 작업뿐만이 아니라 그 다리 붕괴 그 이후에 해야 될 모든 것에 대해서도 지금 당연히 모든 힘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verything so far indicates that this was a terrible accident. At this time, we have no other indication, no other. 사고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고 왠지 저 무슨 일로 다리가 붕괴됐지? 특히 화면만 봤다든지 그런 경우에 불안감이 생기니까 액시던트였다는 사고였다는 것을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Which undoubtedly saved lives. Our prayers are with everyone involved in this terrible accident and all the families, especially those waiting for. 네, 당연히 이제 군 통수권자는 역시 사람들의 마음을 토닥이는 그런 통수권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희생자 그리고 피해자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And to the people of Baltimore who want to say, we're with you. We're going to stay with you as long as it takes. And like the 네, governor said, 볼티모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이 모든 것들이 수습될 때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든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Stay with you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이미 볼티모어의 주지사와도 지금 다 연관을 해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the Army Corps of Engineers is on the spot and is going to help. 육군 공병대도 가서 이제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고 Port of 있고요. Baltimore is one of the nation's largest shipping hubs. 이제 그곳이 항구로서 굉장히 큰 항구이기 때문에 또 연방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도 있을 테고 하는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Port in America for both imports and exports of automobiles and light trucks. 경트럭하고 그 자동차 같은 것도 수입이나 수출을 할 때 바로 그 볼티모어 항구를 많이 통과하는가 보군요. 1,000 jobs depend on that port. And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protect those jobs and help those workers. 네, 그 일자리 항구의 모든 뭐 수천 개의 일자리도 다 보호하고 한다는 얘기요. Over 30,000 vehicles cross the Francis Scott Key Bridge on a daily basis. 네, 그 키브리지 하루에 3만 대가 통과한다는 얘기요. For the economy in the Northeast and the quality of life. My transportation secretary is there now. As I told you. 경제와 그 생활의 질과 연관이 되겠죠. 다리가 그렇게 갑자기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 교통부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피트 브리저지가 이미 볼티모어에 가 있네요. 연방 그 교통부에서 함께 작업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하기 Congress to 위해서요. make sure the state gets the support it needs. It's my intent. 의회도 The federal government will pay for the entire cost of reconstructing that bridge. 어 And I expect to, the Congress 다리는 to 연방 support 정부에서 my 이제 다리를 이제 하는 그 돈은 다 지원을 한다고 하고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지원을 뭐 당연히 하는 것을 지금 고려들을 하고 있겠죠. You know, we're not leaving until this job gets done. Not leaving until then. So I just want to say God bless everybody who everyone harmed this. 네, 이제 God bles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연설이 거의 끝났다는 것 알 수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모든 것을 볼티모어의 분들 경제적인 것도 사실은 이런 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 경제적인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을 대통령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연설을 끝냈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0개국 상임이사국은 아니고 한국을 포함해서 알제리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한 즉각 휴전과 인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비토를 하지 않고 기권을 했습니다. 기권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과가 돼서 어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장관들이 오려고 하다가 안 오게 됐는데 그런데 국방장관은 오늘 대통령 또 이제 이스라엘의 요바브 갈란트 그 국방장관 만나러 가겠네요.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만나고 대통령도 뭐 어떻게 뭐 접촉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만으로는 안 된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올드 패션드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벤자민 네탄야후와 40년 동안의 어떤 그 관련이 있으니까 말로 하면 되겠지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유엔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우선 오늘의 미국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는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자 전쟁을 즉각 끝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평판이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두 가지를 봐야지 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편이고 벤자민 네탄야후와 친하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평판이라든가 해도 너무하네 하는 국제적인 여론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빨리 파악하잖아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떠한 일에 분명히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이다. 이게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이건 해야지 되는 일이야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